무대 옆문이 열리고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으신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카리스마 넘치는 자태.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분은 매일 제가 도시락을 나눠 먹던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산의료재단 이사장 박명숙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제 도시락을 받아 드시던 그 할머니가 이사장? 병원 그룹을 설립한 그분이 그 간호사의 이름은 서연입니다. 서연 간호사 일어나 주실래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나눈 작은 도시락 한 끼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병원에 신입 간호사로 들어온 지 딱 한 달째였습니다. 새하얀 간호사복이 아직은 어색하고 선배들의 빠른 손놀림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날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환자분들의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면 밤샘 근무의 피로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늘 병원 뒤편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주신 도시락이었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병동 건물 그늘진 구석에서 누군가 움츠리고 앉아 계신 게 보였습니다.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등이 굽은 채 낡은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드시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김한장과 물만으로 점심을 때우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지나쳐 갔습니다. 마치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저는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제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반찬이 너무 많아서요.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먹어라.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지만 저는 이미 반찬 몇 가지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전 정말 많아요. 다 못 먹어요. 같이 드셔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드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사양하셨지만 점점 편안해지시며 제 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가끔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니?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어느 날 저녁 남자친구 재혁이를 만났습니다. 재혁이는 이 병원 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동아리 연합 모임에서 만나 4년째 연애 중이었죠. 재혁이는 늘 다정했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습니다. 오늘도 그 할머니랑 점심 먹었어?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말동무라도 되드리려고. 재혁이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착해도 너무 착해. 그렇게 살다간 손해보는 거 아니야? 손해가 아니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나도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마워하시는 눈빛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혁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일이 잦았고 표정이 어두울 때가 많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레지던트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제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혁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가 김치찌개를 싸주셨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는 제 도시락을 받으시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제 친할머니 옆에 있는 것처럼요. 요즘 무슨 걱정 있니?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을 보면 알지. 나이 먹으면 사람 마음이 다 보이는 법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게 말을 안 해줘서 불안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말해줄 거야. 너는 지금처럼 착한 마음만 잃지 말거라. 네,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환자들을 돌보고 점심시간엔 할머니와 도시락을 나누며 저녁엔 재혁이를 만나는 삶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작은 친절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것도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간호사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간호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자 부장님 옆에 낯선 여성이 서 계셨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분이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 과장님이세요. 인사드려요. 저는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간호사 서연입니다. 그 여성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라고 했나요? 잠깐 상담실로 따라오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 여성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예. 소화기내과 과장님이시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강재혁의 어머니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 재혁이는 늘 엄마가 바쁘다며 만나지 못하게 했었는데 재혁이 어머니세요? 저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당신을 만난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 재혁이랑 헤어지세요. 예. 무슨 말씀을. 듣기 싫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은 지방간호대 출신 간호사고 우리 재혁이는 의사예요. 격이 다르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재혁이와 저는 서로 사랑합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 재혁이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의사 부인이 되려면 그에 맞는 품격과 배경이 필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건 경고예요. 알아서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 병원 생활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재혁이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상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벌이 다르다고, 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그날 오후 근무는 지옥 같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약을 잘못 준비하는 실수를 했고 선배 간호사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나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셨을 텐데 미안한 마음에 늦게나마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늦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해도 돼. 할머니가 들어줄게. 그 따뜻한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할머니,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집안이라는 게 대체 기준이 뭘까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학벌이 중요하다고, 신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착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재혁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들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아, 들어봐. 진짜 귀한 건 학벌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지. 내 마음처럼 따뜻한 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야. 내 남자친구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분명 너를 지킬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 만났다며? 응, 만났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내가 해결할게. 재혁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재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 때문에 널 포기할 순 없어. 절대로.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시는데 엄마는 내가 설득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혁이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서 진짜 힘이 있는 분은 할머니야. 엄마도 할머니 말씀은 거스르지 못해. 그리고 할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거든. 분명 너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야. 할머니? 응.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 괜찮아. 나만 믿어. 재혁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할머니, 과연 어떤 분일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이 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담당하던 환자분의 링거를 교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간호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부장실로 오세요. 부장실에 들어서자 재혁이 어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서연 씨, 이게 뭐죠?
부장님이 환자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어제 작성한 것이었는데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약물 용량 기재가 잘못됐고 여기는 환자 상태 체크가 누락됐어요. 신입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기본적인 실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대로 작성했던 것 같은데 재혁이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호부장님, 이런 식으로 일하는 직원은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과장님. 서연 씨, 당분간 야간 근무로 배치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 매뉴얼을 다시 공부하세요. 야간 근무. 그것은 신입 간호사에게는 가장 힘든 배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변하면 더 불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새 환자들을 돌보고 집에 돌아오면 낮인데도 커튼을 치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격이 다르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힘든 건 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와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소중한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혼자 밥을 드시고 계실까?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 중에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70대 할머니 환자였습니다. 당직 의사가 진료를 보는 동안 저는 환자분의 손을 잡고 곁에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고맙구나, 애야.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얼굴로도 제게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학벌도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곁에서 위로가 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잘못된 게 없어. 내가 가진 마음은 분명 가치 있는 거야.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되어 병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퇴근해? 응. 힘들지?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피곤함과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줘. 이번 주말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그때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만 만나면. 재혁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 할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내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뭐?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서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거야. 내 엄마가 날 무시해도 병원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그래도 너만 날 믿어주면 견딜 수 있어. 재혁이가 한참 침묵하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네.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그냥 조금 힘들 뿐이야.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떠나야 해? 당당하게 버티자. 그날 저녁 너무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병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뒤편 정원, 바로 제가 할머니와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벤치에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석양빛을 받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왔구나. 기다렸어. 할머니, 저 때문에 혼자 밥 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든 거 알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할머니는 어떻게? 이 병원이 좁잖아. 다 보여. 야간 근무로 배치됐다며? 많이 힘들지?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재혁이 앞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할머니 앞에서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너무 귀해서 시샘하는 거야.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해. 그게 나중에 너를 지켜주는 힘이 될 거야.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정말 병원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도망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힘들 때 도망치면 평생 도망치게 돼. 한 번만 버텨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할머니가 장담해.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아시는 것처럼요. 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 청소부 할머니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만 없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 내 남자친구도 널 지키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 애도 믿어줘. 네, 할머니. 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할머니 말씀대로 도망치지 말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매일 제게 도시락을 나눠봤던 그 할머니가 실은 누구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도요. 그로부터 사흘 후 재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어? 토요일? 응, 야간 근무 아니면 쉬는 날인데. 그럼 다행이다. 우리 병원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거든. 본원 대강당에서 열리는데 부속 병원 직원들도 다 참석해. 너도 공문 받았을 거야.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간호부장님이 전 직원 참석이라고 공지했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에 지쳐있던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아, 그 행사. 가야 하는 거야? 응. 전 직원 필참이래. 그리고 재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오실 거야. 이사장님이시니까. 이사장님? 너희 할머니가? 응.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사실 내가 가족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낙하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동안 주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이해해 줄래, 서연아? 4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의 가족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친할머니, 병원 그룹 설립자시거든. 그래서 이런 큰 행사엔 꼭 참석하셔. 서연아,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할머니가 너를 직접 보시면.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재혁이 할머니, 재혁이 어머니도 거스르지 못한다는 그분을 만나게 되다니. 떨지 마. 할머니는 좋으신 분이야. 내 모습 그대로만 보여드리면 돼. 재혁이가 다독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진 옷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야간 근무로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본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본원 대강당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속병원 직원들이 앉는 구역을 찾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신대. 50주년이니까 특별한 말씀하실 거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재혁이가 저를 찾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작게 손을 흔들었고 재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재혁이 옆을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차갑게 노려보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병원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원을 설립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으신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카리스마 넘치는 자태.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분은 매일 제가 도시락을 나눠 먹던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셨습니다. 저게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분명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비단 한복을, 구부정한 자세 대신 꼿꼿한 자세를, 조용한 목소리 대신 당당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산의료재단 이사장 박명숙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제 도시락을 받아드시던 그 할머니가 이사장? 병원 그룹을 설립한 그분이 50년 전 저는 작은 진료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할머니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 병원이 그 초심을 잃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간 저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변장하여 우리 부속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강당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제가 아는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매일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는 신입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간호사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지 혼자 밥 먹는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간호사의 이름은 서연입니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 간호사, 일어나 주실래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아직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 한편에서 재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재혁이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연설이 끝나고 식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사장님이셨다고? 재혁이 할머니였다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 한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이사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따라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재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놀랐지? 할머니가 청소 부일 때와 똑같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얘기 좀 하자.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화려한 라운지에서 이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저를 맞이하고 계시다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청소 부일 때와 똑같이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를 속였네. 하지만 내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어. 그때 문이 열리며 재혁이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재경아. 할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이 아이 서연이가 바로 재혁이가 사랑하는 아이지? 재혁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부로 돌아다니다 보면 병원 안에는 비밀이 없더라. 그 중에 너와 서연이의 이야기도 있었고 말이야. 라운지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운명이, 우리의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고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재경아, 대답해봐. 내가 이 아이를 야간 근무로 돌렸다며? 차트를 조작해서 트집을 잡았다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건. 재혁이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난 다 알아. 부속병원에서 2달간 있었던 일, 내가 서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다. 저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다고? 어머님. 재혁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재경아, 너도 알잖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할머니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30년 전 나도 너처럼 했었어. 가난한 며느리를 무시하고 괴롭혔지. 재혁이가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재혁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재혁아, 내 친어머니 이야기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대학생일 때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바로 내 친어머니였지. 나는 반대했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학벌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다고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완강했어. 그래서 나는 그 며느리를 들였지만 괴롭혔어. 매일같이 무시하고 냉대하고 집안일을 시키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착했어. 서연이처럼. 아무리 내가 괴롭혀도 참고 견뎠어. 재혁이를 낳고도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재혁이가 3살 되던 해 그 아이가 쓰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재혁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어. 30도 안 된 나이에 재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생각났어, 서연아.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 어려운 처지에도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 너는 그 아이와 똑같았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는 이번엔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 재혁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는 내 기대 이상이었어.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상처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재경아, 너도 알잖니? 내가 왜 너에게 재혁이를 부탁했는지. 내가 저지른 잘못을 네가 되풀이하지 않길 바랬어. 그런데 너는 재혁이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무서웠어요. 재혁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혁이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재혁이가 7살 때 이 집에 들어왔어요. 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늘 불안했어요. 제가 과연 재혁이에게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녀가 재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재혁아, 엄마는 너를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늘 불안했어. 내가 친어머니를 기억하고 나를 거부할까봐. 재혁이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제 진짜 어머니로 생각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알아요. 재혁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를 보니까 무서웠어. 너희 친어머니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 혹시 그때처럼 또 아픔이 생길까봐. 할머니가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경아,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겪은 아픔을 또 되풀이하면 어떡해? 우리는 배워야 해. 진짜 중요한 건 집안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재혁이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저기가 아닌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미안함.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엄마라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30년 전 큰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치유할 때야. 서연이, 내가 그 치유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겠니?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재혁이가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뭐. 서연이는 우리 집 며느리로 손색이 없어. 하지만 그 순간 재혁이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려 하셨습니다. 재혁이와 제가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님,
이사장님, 라운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혁이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응급실에 연락해. 빨리. 저는 할머니를 바닥에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힘없이 눈을 뜨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무리를 했나 봐. 말씀하지 마세요.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본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장님이시다. 빨리 부하 IP 응급실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본능적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려 했지만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재혁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을 거야. 우리 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계셔. 하지만 재혁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님을 화나게 해서.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재혁이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원장, 각과 과장들, 이사진, 모두 긴장한 얼굴로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강 선생님, 의사가 재혁이를 불렀습니다. 네, 교수님. 할머니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이사장님 연세가 많으시고 검사 결과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혈액 검사 중에 빈혈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위장 출혈이 의심됩니다.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데 그 전에 수혈이 시급합니다. 수혈이요? 그럼 바로 준비하면. 문제는 이사장님 혈액형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RH-AB형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 중 하나죠.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현재 혈액원에 재고가 없습니다. 전국 혈액원에 긴급 요청을 넣었지만 구하는데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6시간이요? 할머니가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나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빈혈이 심해져서 자칫하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가족 중에 RH-형이 계신 분이. 그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 RH-AB형이에요. 의사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헌혈할 때마다 희귀 혈액형이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재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교수님 빨리 검사해 주세요. 제 피를 써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급히 혈액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RH-AB형입니다. 게다가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직 적합성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재혁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사회 이사 김태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사장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마침 혈액형이 일치한다? 조직 적합성까지 완벽하다고요? 이건 너무 우연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재혁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이사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사전에 준비한 건 아닙니까? 요즘 이런 수법 많잖습니까? 일부러 접근해서 입 조심하십시오. 재혁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사장님의 재산이 수천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에게 수여를 받으면 나중에 생명의 은인이라며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재혁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재혁이 어머니가 아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지금 이사장님이 위독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제 아들의 약혼녀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재혁이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빨리 수혈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가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서연 씨 수혈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400cc 이상을. 괜찮아요. 할머니를 살려야 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수혈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재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런 말까지 들으면서 괜찮아. 나는 할머니를 살리고 싶은 것뿐이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수혈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빨간 피가 투명한 튜브를 타고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프지? 전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누워 계신 중환자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모습,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 피를 받으시고 꼭 건강해지세요. 우리 아직 나눌 도시락이 많이 남았잖아요. 400cc 수혈이 끝났지만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죄송하지만 100cc 더 필요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재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더 중요해. 500cc 수혈이 끝났을 때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주스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조금 어지러우실 거예요. 재혁이가 제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수혈 성공입니다. 이사장님 혈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혁이 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어머님을 살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어요. 재혁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복도 한쪽에서 김태준이 다른 이사들과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를 살렸지만 이제 제가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님, 재혁이 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재혁이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서연아, 고맙구나. 내가 할머니를 살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피가 흐르고 있구나. 할머니 몸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500cc 헌혈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걸려온 재혁이의 급한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병원 게시판에 내 사진이 올라왔어. 그리고 재혁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사장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이 퍼지고 있어.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본원 로비는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간호사래. 수혈해주고 이사장님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대.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걸었습니다. 이사회의실 앞에는 재혁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 너에 대한 건으로. 이사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준을 비롯한 6명의 이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들어오시죠. 김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가 제 옆을 지켰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당신이 이사장님께 접근한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의혹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사장님이 부속병원에 청소부로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청소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신 혈액형이 이사장님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미리 조사하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혈액형이 희귀하다는 것만 알았지 할머니 혈액형은 몰랐어요. 강 선생님과의 관계도 의심스럽습니다. 설마 강 선생님을 통해 이사장님께 접근하려던 계획은 아니었습니까? 재혁이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는 저와 4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요. 하지만 4년 전부터 계획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재혁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어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재혁이가 놀라 달려갔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이사,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이사장님, 저희는 병원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지킨다고?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는 거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이건 김태준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5년간 당신이 병원 자금을 횡령한 증거요. 내가 청소부로 변장한 이유가 서연이만 시험하려던 게 아니야. 병원 내부의 부정부패를 확인하려던 거였소. 할머니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5년간 총 30억을 빼돌렸소. 허위 계약서, 가짜 업체, 증거는 충분해요. 김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히겠소.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이는 재산 따위에 관심 없는 아이요. 이 아이가 나한테 처음 다가왔을 때 난 돈 한 푼 없는 청소부였소. 그런데도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이 아이는 자기 피를 줬소. 500cc나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재혁이 어머니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저는 떨리는 다리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30년 전 나는 착한 며느리를 괴롭히다가 죽게 만들었소.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요. 서연이를 보내주신 거야. 그 아이와 똑같이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바로 그 아이의 환생 같아. 그 아이가 내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혁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평생 지킬게.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구나.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김태준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당당하게 이 병원을 걸어 다니거라. 너는 우리 병원의 자랑이야.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씨,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 수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처음 할머니께 도시락을 건넸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겼어, 서연아.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재혁이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저는 다시 부속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스케줄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점심시간마다 할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할머니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계셨지만요. 할머니, 오늘은 엄마가 김치볶음밥을 싸주셨어요. 그래.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왔단다. 우리는 여전히 그 벤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그 자리에서요. 어느 날 저녁 재혁이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요. 네, 어머님. 이제 저는 그 저택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줄 게 있어. 할머니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 하나가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하지만 정성스럽게 닦여진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 전 재혁이 친어머니가 쓰던 도시락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했지만 매일 이 도시락에 정성껏 밥을 싸서 남편한테 가져다 줬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할머니가 도시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이 도시락을 버릴 수가 없었어. 매일 이걸 보면서 후회했지. 내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이 도시락을 내가 가져줬으면 해.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차갑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그리고 이 마음을 다음 세대에도 전할게요.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말하는 순간 재혁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재혁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아, 이제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내 친어머니 이야기를. 할머니는 재혁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며느리, 괴롭힘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했던 젊은 어머니, 그리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그녀의 이야기를. 재혁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 들으니 제가 왜 서연이한테 그렇게 끌렸는지 알 것 같아요. 재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넌 우리 어머니와 똑같아. 따뜻하고 희생적이고 강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늘이 서연이를 보내주신 거야. 우리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신 거지. 1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로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정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재혁이와 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 대신 저희는 이곳을 택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처음 도시락을 나눴던 바로 그 벤치 앞에서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으시고 제 곁을 걸으셨습니다. 긴장되니? 아니요, 할머니. 너무 행복해요. 그래,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야. 30년 전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거든. 재혁이는 단상에서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재혁이 어머니가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객석에는 병원 직원들, 동료 간호사들, 그리고
제가 돌봤던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가 축복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재혁이 손에 포개 주셨습니다. 재혁아, 이 아이를 평생 소중히 여기거라.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네, 할머니. 약속드립니다. 재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나 강재혁은 서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나 김서연은 재혁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주변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할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쥐어진 알루미늄 도시락과 똑같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재혁이 친어머니야. 이름은 정미란. 2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사진 속 여성은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늘 믿는 게 있어. 착한 사람은 하늘이 지켜준다는 것. 미란이가 하늘에서 너를 보내준 것 같아.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행복을 내가 이루길 바라면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행복하렴, 서연아. 그게 미란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저녁 저희 신혼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할머니, 재혁이 어머니, 제 어머니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30년 된 알루미늄 도시락에 정성껏 음식을 담았습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만든 반찬들. 자, 이제 우리 함께 먹어요. 저는 그 도시락을 가운데 놓고 모두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갈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란아, 내 도시락이 다시 이렇게 따뜻한 음식으로 채워지는구나. 재혁이 어머니도 제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상처가 마침내 아물고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재혁아.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정원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단돈 한 끼의 도시락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의 사랑, 30년간의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이어져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 한 끼의 도시락을 나눈 작은 친절이 한 가족의 30년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서연이의 따뜻한 마음은 청소부 할머니를 위로했고 결국 그 할머니가 재벌 이사장이자 예비 시할머니였다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감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며느리를 괴롭히다 잃어버린 할머니의 깊은 후회, 계모로서 늘 불안했던 재혁이 어머니의 속마음, 그리고 서연이를 통해 찾게 된 치유와 용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가치는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사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했던 순간,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받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할머니처럼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재혁이 어머니처럼 불안한 마음에
누군가를 밀어냈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서연이의 도시락 한 끼가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둘째,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서연이를 통해 마침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작은 친절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재혁이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도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할머니처럼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치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마음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따뜻한 감동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서연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할머니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작은 친절을 나누는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